오늘 장이 남긴 3가지 포인트 압축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전문가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투자 심리는 극도로 악화돼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더니 2,700선 이탈, 2,600선대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30선대 위태위태 이렇게 직전 저점과 부근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요. 원인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왜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세요? 일단 코스피가 오늘 2,650선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1선 지지 받아주느냐 마느냐 약간은 분기점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또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안팎으로 이제 시장을 좀 못 살게 구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무언가 투심이 한 번에 좀 악화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좀 너무 약해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기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꺾였었던 시점이 5월 중순쯤인데, 이제 그 정도 이제 부근부터 HLB가 좀 점화한가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HLB 점화한가 나오면서 상당히 또 그쪽에 또 물량이 쏠리고 시장의 물량이 약간 빠져가는 부분들, 그래서 또 코스닥의 하락을 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파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주도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무언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내리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또 밖에서는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뭐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등등 해서 우리 시장이 안 그래도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약세 시장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좀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또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나스닥은 상당히 좀 잘 버텨주잖아요. 신고가를 오히려 써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끌고 가주는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엔비디아가 워낙에 좀 급등이 잘 나와주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군들도 좀 힘을 내주고 이러면서 지수를 약간은 끌고 가는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소외되는 종목들은 약간 또 소외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안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악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밖에서는 자꾸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로 시장을 좀 악화시키죠. 이러한 상황에서 투심이 좀 많이 약해져 있고, 이제 좀 국장하지 말고 해외 증시 할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미증시까지 또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금리 인하가 지금 또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와중이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종합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6월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겠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6월 달에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시 또 재개를 하느냐 마느냐 자꾸 또 이제 또 말이 번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큰 하락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많이 하락을 한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의 기대 요인으로 FOMC 그리고 또 공매도 지금은 금지가 돼 있는데 재개가 되는지 여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FOMC도 기대보다는 지금 우려가 더 크잖아요. 결국엔 중립 아니면은 악재의 변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공매도도 지금 안 하는데 재개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 중립이고, 재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과연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기대감 정도만 좀 시장에서 형성이 돼주면, 그러니까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사실 지금 기대감이 너무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대감이 좀 있어줘야 시장이 결국 끌어올려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우려감으로 바뀌니까 시장이 상승이 나올 만한 요인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사실 상승이 나온 부분 보면은 연준의 이제 스탠스를 봤을 때 사실 매파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좋은 발언 찾아가지고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6월 FOMC도 저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립 이상의 발언이 나오기는 힘들겠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연준 인사들 여전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연준 인사들이 시장에 대해서도 눈치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방어해 줄 만한 발언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래도 중립 이하의 발언보다는 중립 쪽에 가까운 중립 이상의 발언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래도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여론이 안 좋잖아요. 공매도에 대한 이제 재개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뭐 다시 한다 했다가 또 이제 또 안 한다 했다가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뭐 촛불 집회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워낙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슈에 지금 투자자들이 또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증시를 하지 못하게끔 무언가 또 환경적인 요소들을 자꾸 제한을 해버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불만감들이 또 많이 생겨버리면은 또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도 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닥을 잡았을 때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요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한 3일 정도 전에 삼성전자가 5% 정도 급등이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네네. 왜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무언가 엄청나게 또 좋은 이슈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던 와중에 오후장에 갑자기 확 수급이 들어갔었잖아요. 저는 그게 무언가 시장이 뭐 갑자기 확 좋아진다? 혹은 이제 뭐 업황의 반전? 이런 것보다는 매크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그날 굉장히 또 큰 폭의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양극재가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3일 전에는 왜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을까?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많이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저가 위치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74,000전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74,000원 구간 딱 바닥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은 지금 많이 빠지긴 빠졌구나. 워낙에 지금 악재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 들어가고 매크로 수급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줬는데 악재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구나. 다만 저가는 최근에 잡으려고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한, 뭐 예를 들면은 이번 FOMC도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우수 나온다라든지 이런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이 여기서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크로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매크로 수급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거나 혹은 상승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주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럼 시장이 바닥 잡아주고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주도주 종목군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럼 최근에 반도체 쪽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크게 반응을 못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반도체 쪽을 또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또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또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는 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투자자들 맞아요.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개별 종목 갈 수 있는 거 잘 골라야 되고 시장은 또 바닥 잡는 타이밍에 매크로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주도주 매수해줘야 되고 굉장히 또 복잡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운 전략은 많이 빠진 뭐 대형주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세요? 사실 저는 그거 근데 대형주를 뭐 엄청나게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니니까 네네.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 쪽으로 한번 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네.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 후발주를 한신기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또 이틀 전에 한번 보셔라. 오늘도 강해요? 예, 오늘 네. 이제 굉장히 급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를 이틀 전에 업앤다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네. 이런 종목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보시기 좋을 것 같다.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한 18%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변동성이 크긴 하네요. 사실. 어쩔 수 없죠,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네.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결국 시장의 관심을 받아주는 종목이고 슈어소프트테크는 그러한 관심을 또 수급으로 보여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세 종목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 50일주 신고가 종목이 28개 있습니다. 우선주 제외하고요. 보면은 한 20개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서도 VI 발동된 종목군도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급등입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하고 있고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 심지어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 G도 52주 신고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 거기에다가 오늘은 피부 미용 관련해서 JLK도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뷰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기는 흐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 점상방송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점상방송은 JLK 4% 정도일 때 이거 한번 보셔라 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매수하신 분들 계시다면 채팅창에 인증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강세 종목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5월달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 내에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으려면 결국 관심을 받아줘야 되고 수급을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JLK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점상하면서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된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비대면 관련돼서 뭐 인성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약하니까 오히려 의료용 AI 쪽에 JLK가 이러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다. 요거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흐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워낙 그냥 강합니다. 딱 봐도 그냥 강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지금 수급 흐름 보면은 시장에서 그냥 수급을 혼자서 그냥 다 받아주고 있구나. 굉장히 강하구나. 이 모습을 그냥 수급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최근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 밀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아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되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피부 미용 쪽도 보셔야 돼요.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화장품이 주목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 워낙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 성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언가 좀 확연하게 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결국 기업은 돈을 빌려서 이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세니까 이 사업, 이 수익성이 크게 떠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쪽이 좀 확실하게 무언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특히나 이 피부 미용 쪽은 많이 좀 강조를 드리는데 하반기까지 수익성이 워낙에 좀 뛰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수출입 동향 좀 봐주세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수출 국가들 쪽이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까지, 작년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수출량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 바로 이제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쪽은 하반기까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제이시스 메디칼, 뭐 그다음에 비올, 피부 미용 쪽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하반기에 브라질 쪽이 지금 또 이제 피부 미용 쪽은 엄청나게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새롭게 판매를 시작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중국 쪽에 새롭게 허가를 받는다라든지, 지금 화장품 쪽들도 판매 채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았었던 섹터가 올해 이제 변곡점이 또 나타난 거죠. 안 좋았었던 구간을 쭉 지나가면서 안 좋았었던 터널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좋아질 것밖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올해 또 주목을 많이 받아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쪽은 저는 또 충분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뭐 비올이라든지 혹은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섹터군들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으로는 지금 많이 올랐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자 아니면은 바이앤홀딩 그대로 들고 있는 부분들 보유의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나는 없다 지금 소외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좀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은데 실전 투자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화장품 쪽은 단기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저도 맞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3% 할 때 한국 화장품을 요 구간에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 이 수익 실현하자 요걸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아깝기는 한데 네. 화장품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죽었느냐라고 하면 죽지 않았어요. 네.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수급이 살아 있어서 접근은 가능한데 너무 고점이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해야겠죠.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저라면은 단기 트레이딩 할 것 같다 정도. 네. 알겠습니다.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하지만 바이앤홀딩이 아니고요. 좀 짧게 끊어 가시면서 이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 확실히 좀 강한 움직임 여기에 주목해서 두 번째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오늘은 사실 좀 잠잠하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의 증가, 그리고 뭐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서 열을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진짠지 그리고 이 열을 잡는 것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뭐 간단하죠.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져왔고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1,100 넘어가는 움직임 보여준다. 그러면은 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되는 거고 AI 쪽이 또 워낙에 지금 강합니다. 시장에서. AI라는 키워드만 묻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이 지금 살아있는지 판단을 했을 때 살아있으면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액침 냉각 쪽에 KN솔이나 GS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좀 잘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액침 냉각 쪽은 저는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순환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KN솔이 어제 약 한 21,500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한 좋은 그림 저가 18,000원 정도 구간에서 한 차례 수급 들어가 주고 2만 원 한 2,000원 근처 구간까지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GST 같은 경우에는 KN솔에 오히려 좀 대장을 내주는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저는 일단은 액침 냉각 쪽은 조금 더 좀 보자. 확실하게 한 번 정도는 더 수급 들어오면 그때 한번 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칠러 장비하고 냉난방 공조 시스템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이렇게나 급등이 나올 줄이야 생각을 좀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이제 관련된 수혜를 받아서 이틀 전에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종목들을 봤더니 일단은 유니셈 최근에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칠러 장비 쪽으로 또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유니셈이 지금 사실 길게 보게 되면 얼마 안 올라왔어요. 지금 12,000원까지 어제 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눌리고 있는데 사실 주가 위치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게 되면 얼마 안 올라왔구나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최근의 수급을 보게 되면 약 한 2년 정도 될까요? 지금 요 구간이 2021년이니까 3년 동안의 가장 큰 수급이 지금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반드시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칠러 장비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지금 뉴스들 보게 되면은 냉난방 공조 시스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속해서 수요 증대에 따라서 열 관리 시스템 이런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간다는 걸까 안 간다는 걸까라고 했을 때 간다 쪽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칠러 장비 쪽, 저는 일단 유니셈만 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거는 갈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AI 쪽에 대한 키워드도 생겨났죠. 그러면서 수급 또한 훌륭하다. 요거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한번 또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주 정도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워트도 이제 냉난방 공조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에서 이제 이 레녹스와 북미 공조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서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이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벤더사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신상장주인데 어제 굉장히 바닥을 좀 잘 잡아주면서 급등이 나왔고 이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급이 살아있다? 이 부분은 또 충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관심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인 관련된 종목들 유니셈과 한번 워트까지 해가지고 두 종목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사실 1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좀 나올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즘 칠러 스크러버 만드는 업체들 같이 좀 움직여서 일단은 액침 냉각 쪽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군들 워트를 또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기억해 주시면은 또 다음 이 시간에 관련해서 또 리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김혜율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